안녕하십니까.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마흔을 훌쩍 넘었네요. 예전에는 어리석게도 두 번 이혼할 정도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참고 살아가면 되지 왜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그 당사자가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20대와 30대를 보내다 보니 제 인생에 두 번이라는 이혼 경험이 생겼어요. 그중 두 번째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고 저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길었네요. 28살 때 첫 번째 결혼을 했고 3년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합의하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이혼이었죠.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잦았고 그 다툼이 쌓이고 쌓여 이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성격 차이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람 또한 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애초에 만나선 안 될 인연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됐고 그렇게 서로의 손을 놓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게 헤어졌다고 해도 이별은 이별이더라고요. 평생을 약속한 사람과 허무하게 끝나게 되니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첫 번째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3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딱 결혼 생활을 했던 기간만큼이 걸린 셈이죠. 어느새 나이도 30대 중반. 주변에서는 늦지 않았으니 좋은 여자 있으면 다시 재혼하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짐 정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취미용품을 인터넷 중고장터에 내놓게 됐는데 그걸 사겠다고 연락 온 사람과 두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중고 거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어쩌면 이 또한 인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는 곳도 가깝고 취미도 맞고 취향도 맞고 심지어 입맛까지 일치했어요. 제가 용기 내 다가가자 그쪽에서도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도 이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사별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밥은 먹었나 궁금하고 조금씩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가볍게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지하게 만나보자. 나는 당신이랑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자 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버거워요. 한 번의 아픔 때문에 그래? 나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사실은 말 못한 게 있어요. 그 말을 꺼내더니 한참을 울더라고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당황했지만 이유가 궁금해서 겨우 달래 물어보니 끝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요. 나한텐 아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바뀔까봐 걱정됐어요. 그 말을 겨우 내뱉고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멍해졌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저도 갑작스럽더라고요. 첫 남편과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고 예쁜 딸까지 출산해 키웠고 지금은 애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내가 한창 예민할 시기에 딸을 잘 케어해 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 괜찮다고 말하며 다독여줬죠.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애딸린 여자와 재혼을 한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지신다고 한동안 절 보고 싶지 않다며 등을 돌리셨죠. 하지만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기에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 또한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있어야 하고 이 여자가 사랑하는 가족 또한 내가 감싸 안아줘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눈물로 부모님 앞에서 호소했더니 결국 부모님도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재혼에 꼴이 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까지 저에게는 2명의 가족이 생긴 셈이었죠. 딸이 저를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갔고 정말로 친딸처럼 대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낯을 가리는 건지 제가 불편한 건지 계속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편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친부와도 사이가 서먹해질 텐데 낯선 사람이 아빠라고 다가오니 부담스러울 만도 했죠. 그런데 딸은 아내와도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워낙 엄한 엄마여서 그런진 몰라도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늘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말을 걸어도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고 어딜 가자고 해도 싫다고 방에 혼자 있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그냥 냅둬. 쟤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무신경할 수 있겠습니까? 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춘기에 대한 책도 들여다보고 요즘 애들이 뭘 하며 노는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공부하며 딸의 비위를 맞춰주려 노력했죠. 그랬더니 조심스레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딸이 한 이상한 말을 듣고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한 날에는 제가 요리를 해서 딸에게 저녁을 차려주곤 했는데 그날 딸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묻더라고요. 아저씨, 왜 우리 엄마랑 결혼했어요? 그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렇구나. 아윤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저 엄마 안 사랑하는데요? 아이, 그럴 리가. 엄마는 아윤이를 사랑하는데? 엄마도 저 안 사랑할걸요? 아윤이 엄마한테 섭섭한 게 있는 거야? 거짓말쟁이에요. 엄마가? 아윤이한테 무슨 거짓말 했는데? 제가 물어보자 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깨작깨작 먹더니 자리를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천벌 받을 거예요. 믿지 마요. 천벌?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딸로서 엄마한테 섭섭할 게 있을 수 있고 서운한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곱씹어 보니 영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딸이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말수도 적은 애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이후로 딸과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저를 이리저리 피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직접 말을 꺼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히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저희가 단둘이 있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윤이가 당신한테 뭐래? 둘이 대화는 좀 해?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어떤 얘기? 아윤이가 당신한테 뭐 이상한 말 한 건 없어? 이상한 말? 글쎄. 근데 아윤이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왜? 아윤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말을 하다 말어. 뭐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궁금해? 가끔 보면 아윤이랑 내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과하게 집착하는 것 같다. 나 빼고 둘이서만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그래. 질투나서 그런다 왜? 아빠가 딸이랑 놀아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냥 일상 얘기했어.
마치 딸에게 입단속을 시켜놓은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가끔 보면 아내가 딸방에 들어가서 속닥속닥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소외된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외출하고 돌아오면 뭔가가 변한 것 같은 아내의 모습을 느낄 때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수상한 아내의 태도에 혼자 끙끙 앓기만 하다가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몰래 핸드폰 잠금 장치를 풀려고 시도해보고 아내의 SNS를 뒤져본 적도 있습니다만 별다른 수상한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요? 제 레이더망에 큰 게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아내의 지갑이었죠. 지갑 안에서 아내의 과거 학생증과 명함, 그리고 예전 주민등록증까지 발견하게 됐는데 유물처럼 일렬로 놓고 보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출신 학교와 학생증에 써져 있는 학교 이름이 달랐고 저한테 다니고 있다고 말했던 직장과 명함에 써져 있는 직장이 달랐거든요. 심지어 예전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는 듣도 보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학교, 고향, 직업을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속인 것인데 그 의도와 이유가 궁금했어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혼 사유도 거짓말이었을까? 설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크긴 했지만 사소한 것조차 거짓말을 일삼은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더 큰 걸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과거의 이혼 사유만큼은 속이지 않았을 거라고 굳게 믿고 이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전 남편이 걸렸던 말기암에 대해서 검색하고 조사한 후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저기 여보, 그 전 남편이 위암이었다고 했었나? 그랬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나도 아는 사람이 같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 수술도 했다고 했지. 그 어디 병원 무슨 교수님한테 받았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병원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간병을 오랫동안 했다며. 저기 그 대학병원 있잖아. 그 위암으로 유명한 데 알아보고 찾아가서 했지. 그러니까 어디 대학병원? 땡땡병원. 거기서 했어. 그 교수님 성함이 김씨였던 것 같은데. 젊은 나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네. 딸 데리고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납골당이라고 했지? 여보는 알 필요 없어. 우리 딸한테 아픔을 상기시켜주는 것도 좀 그렇고.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남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지. 전 남편이 걸렸던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말한 병원에 김씨인 위암 전문 교수님은 없었습니다. 한참 텀을 두고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제 눈을 피하는 것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대는 사람의 패턴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던가 이렇게 허술하게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학력, 고향, 직업을 속인다고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혼 사유가 사별이 아니라고 해서 제 결정이 변화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지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신병일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마음이 아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지원해줄 의향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아내를 제대로 한번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수상한 걸 들키면 그때는 모든 걸 오픈하며 제대로 한번 추궁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먼저 저에게 거짓말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저를 충분히 납득시켜주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준 건 신뢰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서 밤중에 몇 번 깨곤 했어요. 어느새 보니 옆자리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아내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그 한마디에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화를 마친 듯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저를 확인하더라고요. 일부러 자는 척했더니 조용히 겉옷을 챙기고는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모습이 참 능숙하더라고요. 아내가 집을 빠져나가자마자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대충 챙겨 입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고 있는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탄 아내를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둔 채로 미행했더니 낯선 동네의 번화가에서 내리더라고요. 한 카페에 들어가는 걸 본 저는 차를 적당한 곳에 세우고 그 카페 뒷문으로 들어가 아내가 어디 앉았는지 둘러봤어요. 웬 남자와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그쪽 테이블 근처에 큰 화분이 놓여져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있길래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리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단어가 들렸어요. 그러던 중 아내 맞은편에 있던 남자의 낮고 큰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내 딸은 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끌리듯 그 테이블 근처까지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하며 더 자세히 둘의 대화를 듣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마. 알겠어? 그놈이 잘해줘? 잘해주니까 너 같은 인간한테 도움까지 주고 있는 거겠지. 미안하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알긴 아니? 어떻게 우리 딸 돌반지를 갖다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때 갖다 준 돈은 어쨌는데. 아주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사업하는데 항상 돈이 부족하지 뭘. 진짜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을게. 그리고 돌반지는 핑계였어. 너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이 시간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잖아. 더 이상 밤에 나오는 거 힘들어. 아무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사람 몰래 돈 빼돌리는 것도 이젠 힘들어.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니까. 이젠 당분간 만나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어. 요즘 그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딸이 무슨 말을 흘린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눈치라도 채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들키면 뭐 어때? 뭐 어때? 지금 장난해? 정말 그 사람 사랑해?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으로 결혼했다가 이 꼴 난 게 누구 때문이더라? 난 안정적인 사람을 원했어.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고 우리 딸이랑 나 굶기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사람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됐어? 네가 원했던 게 이런 거야? 사랑 없이 돈만 보고 결혼하고 평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사는 게 네가 바라던 삶이야? 구질구질하게 너랑 사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나아. 내가 다시 성공하면 나한테 돌아올 거야? 우리 딸이랑 너랑 셋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일단 성공하고 말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생각해 본다는 건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거지? 이혼하고 나서도 나한테 도움 주고 있잖아. 돈 필요할 때마다 꼬박꼬박 주잖아.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야? 지금 그놈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잖아. 그치? 진짜 사랑은 나잖아. 내가 꼭 성공할게. 난 아직도 너랑 이혼한 거 두고두고 후회돼. 아무리 파산 직전이어도 가족과의 연은 끊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어? 가족이 빚을 떠안게 생겼는데 나까지 그 힘든 길을 가라고? 이혼밖에는 길이 없었어. 돈 문제만 아니었으면 나랑 계속 살았을 거야?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해? 이미 끝났는데. 비록 지금은 망한 인생이라 잠시 당신이랑 딸을 그놈에게 맡긴 거라 생각할게. 다시 시작한 사업 잘 되고 돈도 많이 모아서 좋은 집 마련하면 우리
다시 합치는 거야? 인간아, 철 좀 들어. 좋은 집 마련하면 다야?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지. 그래, 안정적으로 돈 벌게. 그놈보다 더 잘 벌어서 꼭 너한테 다시 나타낼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줘.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내는 전 남편과 사별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 몰래 둘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를 명목으로 전 남편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내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고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며 울기만 했어요. 아내는 집에 도착해 제가 없는 걸 확인했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냐고 걱정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그 문자에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돈만 보고 결혼했다는 여자를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살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결혼.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잔뜩 취해서 필름이 끊긴 채로 집에 돌아갔네요.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북엇국을 끓이고 있는지 냄새가 안방까지 나더라고요. 여보 깼어? 대체 밤에 어딜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아내는 태연한 표정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이었더라면 저를 걱정하는 그 표정을 진심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아내는 대답 없는 저를 다급하게 식탁 의자에 앉히더니 해장하라고 국 끓여놨어. 일단 먹어. 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식탁에 놓인 숟가락을 들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대체 어제 술을 왜 이렇게 마신 거야? 집에 돌아온 건 기억나? 대리기사가 집 현관까지 데려다 주더라. 말도 없이 집을 나간 건데. 그리고 갑자기 숟가락은 왜 던지는 건데? 집을 먼저 나간 건 당신이었잖아. 그거 따라간 거야. 어? 어젯밤에 나 자는 거 확인하고 몰래 나갔잖아. 그래서 따라갔다고. 아, 어제는 내가 잠깐 친구가 밖에 와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 온 거야. 별일 아니었는데. 친구? 요즘엔 전 남편을 친구라고 부르나? 무슨 소리야? 혹시 꿈꾸고 있는 건 아니지? 전 남편이랑 내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잘 알면서. 그래, 사별이라고 그랬지. 나도 처음엔 그 말 믿었어. 설마 그게 거짓말일 줄은 몰랐지. 난 거짓말한 적 없어. 뻔뻔하게 발뺌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경멸스러워서 식탁에 놓인 젓가락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밥그릇도 바닥에 던졌더니 그릇이 깨지고 아내가 기겁을 하며 얼어붙더라고요. 더 이상 거짓말을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게 하지 마! 내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를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얘기해. 다 말하라고! 여보, 난 당신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최대한 발뺌하겠다 이거야? 그래, 내가 알려줄게. 어제 당신 따라 땡땡동 카페까지 갔고 둘이 얘기 나는 거 다 들었어. 그놈이 전 남편이더라? 심지어 너는 내가 준 돈 빼돌려서 그놈 도와주고 있더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친구라니까? 오해?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당장 이혼이야. 이혼뿐이겠어? 그놈한테 흘러들어간 돈 죄다 찾을 거고 소송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기회는 한 번뿐이야.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하면 나 진짜 더 심한 짓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직장도 학력도 고향도 전부 거짓이었잖아. 내가 그걸 알면서도 널 믿었어. 이유가 있었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끝까지 널 믿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네가 날 배신해?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다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나는 그냥 여태껏 호구짓만 했던 거네?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이 아니었어. 그리고 거짓말한 거는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동네에서 살다 온 척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척하면 당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멍청한 짓을 했던 거야. 그렇게 거짓말했던 거 지금은 두고두고 후회돼. 하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어.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근데 왜 그놈한텐 그딴 말을 짓거렸냐고? 그놈이 성공하면 당장이라도 따라갈 기세더라? 그게 그놈이 워낙 나한테 집착이 심하고 스토커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대충 달래주려고 그런 말 했던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혼 사유를 속인 건 한참 선을 넘은 거지. 난 당신을 사랑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됐고, 이혼해. 더 이상 긴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놈한테 돌아가서 사랑 실컷 하면서 살아. 첫사랑에 첫남편에 아주 대단한 타이틀 가진 그놈이랑 평생 백년해로 하라고. 난 꺼져줄 테니까. 이럴 거면 왜 이혼했어? 돈까지 갖다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데 망해도 그냥 붙들고 살지 왜 이혼해가지고 나를 만난 건데? 여보, 이혼은 안 돼. 난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왜? 아직 돈이 부족해? 많이 빼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 얼마가 더 필요한데? 그놈이 얼마나 더 갖다 달라고 하대? 배신감 느낀 거 알아. 하지만 진짜 어제가 마지막이었어.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한테 충실하려고 했어. 나도 양심상 그 사람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실컷 돈 갖다 바쳐놓고 마지막?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맘 같아선 둘 다 콩밥 먹이고 싶어. 내가 느끼는 이 처참함을 네가 알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 음침하게 속마음 숨긴 채로 위선 떨지 말고 이유를 말해! 지금 이 순간부터 거짓말 조금이라도 보태면 진짜로 엎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장 말해! 소리를 지르며 추궁하자 그제야 아내는 울면서 털어놓더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난 엄마잖아. 엄마니까 딸을 지켜야 했어. 당장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살 순 없잖아. 사별이라고 속인 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솔직한 이혼 사유를 말하기가 난감했어. 전 남편이 돈이 없어서 헤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당신한테 다가간 게 불순해 보일 수도 있잖아. 돈 때문에 헤어졌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내 전 남편에 계속 신경 쓸까봐 걱정됐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 그래야 비로소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별이라고 말해버린 거야.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건 순전히 감정 없는 도움이었어. 막상 이혼하고 당신이랑 사랑에 빠져 재혼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힘들게 사는 모습 보니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 아무리 미워도 전 남편은 전 남편인지 자꾸 처량하게 사니까 속이 상하더라. 내 도움 없었으면 그 사람 진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몰라. 처음엔 그냥 예정 생각해서 선심 베푼 것뿐이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미련을 가지더라.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내 전 남편이기 전에 우리 딸 친부잖아. 다른 이유 없어. 이미 끝난 사람이랑 뭘 더 하겠어. 나는 정말 당신뿐이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그놈 앞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들었는데 당사자 없는 데서 뭔 말을 못하겠어. 나도 잠시 미쳤었어. 경솔하게 행동했던 거 정말 미안해. 반성할게. 하지만 당신은 날 믿어야 돼. 내가 앞으로 진심으로 보여주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내 말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학력도 가짜, 직장도 가짜, 사던 동네도 가짜, 심지어 이혼 사유도 가짜에다가 돈 관리하라고 돈 줬더니
그 돈을 전 남편한테 갖다 바치는 와이프를 나더러 믿으라고? 너라면 믿을 수 있겠냐? 가만 보니 나한테 접근한 것도 의도적인 거였네. 전부 계획된 거였어. 내 돈 전부 빼돌리고 그놈이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그랬어? 두 집 살림이라도 하려고? 내가 용서해주고 감싸 안아주면 또 기고만장해져서 그놈한테 돈 갖다 바치겠지. 내가 나중에 나이 들고 능력 없어지면 그놈한테 홀랑 가버리겠지. 내 말이 틀려? 지금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숨막히고 갑갑하겠어. 마치 감옥 같겠지. 사랑하지도 않는 놈 비위 맞춰주며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을까? 내 눈엔 너 언젠가 감옥에서 탈출하기만을 기다리는 죄수로밖에 안 보여. 사랑도 없는 결혼까지 해가면서 전 남편이 다시 성공하길 기다리는 조강지처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용당하는 내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가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나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용만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 알아? 우리 서로 아픔을 딛고 이겨냈잖아. 그리고 결실을 맺었잖아. 전 남편이 우리 사이를 흔들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줄 순 없을까? 나 어렸을 적부터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 당신 재력 보고 반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나와 비슷한 상황, 비슷한 취향에 가치관도 비슷하고 이런 남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물론 당신이랑 결혼하면 나랑 내 딸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 그래서 당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긴 해. 하지만 당신의 재력은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어. 그딴 말 필요 없고 그놈한테 갖다 바친 돈 전부 다시 돌려내. 여보. 아니면 그놈 연락처 당장 내놔. 내가 받으러 갈 테니까. 꼭 그렇게 해야겠어?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 이미 다 써버렸을 거야. 그 인간이 좀 원래 낭비가 심한 사람이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 더러워서 피하지. 그 사람 워낙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여보, 일단 내가 해결하도록 할게. 우리 서로 말로 하자, 응? 사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생각하면 안 될까? 그 사람 그 돈 마련하려면 막노동 몇 년은 뛰어야 돼. 진짜 한 푼도 없는 사람이야. 사업한답시고 돈만 까먹은 인간 쓰레기라고. 내가 당한 건 괜찮고 그놈이 돈 마련하는 건 가슴 아프다 이거야? 이제 그놈은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못 받으면 충분히 소송 가능한 거 몰라? 내일 변호사 상담 받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10원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해! 심지어 와이프의 전 남편이 내 돈을 가지고 있다? 절대 용서 못하지. 내가 그놈 아주 달달 볶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전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당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날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다며. 널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했지. 네 전 남편한테 뭐든지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전 남편 보호하는 거야? 야, 이제야 네 맘 알겠네. 그럴 거면 이혼을 하지 말고 그놈한테 붙어 있던가. 왜 이혼해서 멀쩡한 사람 이용하고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냐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내가 너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거기서 끝날 것 같지?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 돈과 인맥과 시간 총동원해서 너랑 네 전 남편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야. 그놈한테 나더러 착한 남편이라며? 착한 놈이 어떻게 악독하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이게 다 네가 저지른 짓이고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더라고요. 계속 미안하다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설픈 변명이었고 어쨌든 저를 이용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약점은 돈이더라고요.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그제야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다시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양파 까듯이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접근한 것 또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고거래를 하면서 만났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내는 저희 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인 척 위치를 설정해서 남자를 낚아챘던 겁니다. 나름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난 동네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남자를 만났던 거죠. 알고 보니 제가 중고장터에 내놓은 취미용품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척 하려고 단기 레슨을 받곤 했다고 하네요. 풍족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란 여자인 척 하고 싶어서 모든 걸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요? 이혼 후 아픔을 극복하고 겨우 어렵게 만난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내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황급히 핸드폰을 숨기는 걸 보니 보나마나 그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낚아채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했더니 순순히 알겠다며 장소를 알려주더니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와이프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놈은 대뜸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할 줄 알고 발뺌부터 하는 겁니까?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내 돈 그쪽이 빼돌렸잖아요. 네? 무슨 돈이요? 시간 없으니까 말 돌리지 말고 정확히 얘기합시다. 그쪽 전처가 그쪽한테 돈 줬잖아요. 그거 내놓으라고. 내 돈이니까. 그건 그 사람이 준 거잖아요. 그쪽 돈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참나. 아주 쌍으로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구만. 됐고, 그럼 법으로 합시다. 법이요? 절 고소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전처가 준 돈 넙죽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남편의 돈인지 그 사람 돈인지 출처를 몰랐다고요. 제가 워낙 능력 없는 놈이라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돈을 준 것뿐이고 저는 그걸로 목숨을 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불순한 관계 아닙니다. 친구, 그냥 지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시 잘 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이가 없네. 다시 살림 차리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으면서 내 앞에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건 어떻게 와전된 말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저한테 미련이 많이 남은 상태라 대충 달래주려고 그런 말 했던 건데 그 사람이 그걸 믿더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같이 살다가 지겨워서 헤어진 여자를 제가 왜 다시 데려갑니까? 어리고 예쁜 여자가 널렸는데 굳이 전부인을 왜 만나요? 돈 많으면 더더욱 전부인이랑 연 끊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 돈 빼돌린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죗값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앞에서 변명하며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둘이 참 잘 맞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놈은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모든 잘못을 전처에게 돌리더라고요. 형편없는 친부와 사기꾼인 친모 사이에 태어난 딸은 무슨 죄입니까? 어쨌든 제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딸의 한마디 때문이었으니 딸도 이 사건의 일부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 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윤아, 예전에 너가 나한테 엄마 천벌 받을 거라고 믿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자꾸 아빠에 대해서 거짓말하니까요. 어떤 거짓말? 아빠가 멀리 떠나갔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엄만 자꾸 만나니까요. 저한텐 자꾸 안 만났대요. 둘이 이혼을 하면서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던 와이프는 그냥 아빠가 멀리 떠나갔다고만 말을 했나 봅니다. 딸 입장에서는 이 말을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석해야 할지 도망갔다고 해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네요. 어려도 알 건 다 알잖아요.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겠죠. 심지어 사춘기 시기와도 맞물려 반항의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찾아보니 아빠는 SNS에 사진을 올릴 정도로 잘 살고 있었고 심지어 엄마와도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만나주지 않아 엄마한테 대들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혼냈다고 하네요. 딸이 원했던 건 진실이었는데 와이프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딸이 엄마를 미워하게 됐고 싫어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자식에게도 못할 짓을 한 아내가 한심했습니다. 분명 괘씸하고 이 사람과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이혼을 2번이나 하게 된다는 게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한심하고 처량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반대했던 부모님께 또다시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냥 참고 다 덮어주고 살아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도저히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소송이었죠. 아내는 변명이랍시고 저를 붙잡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무슨 죄야? 당신을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순 없을까? 그래, 애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았어야지. 거짓말도 정도껏 했어야지. 아픔을 딛고 어렵게 선택한 재혼이었어. 나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도 웬만하면 용서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내가 무슨 마음으로 당신이랑 딸을 받아들인 줄 알면서 그걸 알면 나한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마음 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도 이런 인생 살아보고 싶었어. 남편이 사기당해서 집 전세금까지 빼고 우리 딸 안고 찜질방에서 밤새우는 그런 인생 말고 따뜻한 방 안에서 우리 딸 개인 방도 만들어주면서 공주처럼 지내게 해주고 싶었어. 당장 먹고 살 돈 없어서 누룽지로 삼시세끼 때우는 인생 말고 먹고 싶은 음식 잔뜩 먹으면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타며 살 빼는 그런 인생 살고 싶었어. 나한테는 밥 한 끼가 생존이었어. 그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길 바랬어. 잠시나마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 사랑받고 산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차고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운 일인 줄은 몰랐거든. 물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당신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고 존경했어. 당신은 정말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의 인생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랄게. 그 말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잘 알았죠.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속아 마음이 움직였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이 또한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고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한 번쯤 겪어야 할 시련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으니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자료와 돈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집안에 있던 아내의 흔적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정리하니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네요. 웃긴 게 이혼이 나름 두 번째라고 능숙해지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웃기면서도 허탈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이라는 이혼 경력을 갖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변 지인들은 저더러 인생 경험 많이 한 선배라며 경험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위로해주곤 했지만 경험도 경험 나름이죠. 이혼이라는 경험은 인생에서 웬만하면 겪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도 그렇고 감정 낭비도 심하거든요. 이혼으로 인해 인생이 최악이 될 것 같았지만 또 살다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버티고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걸 깨달았네요. 전보인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를 떠나고 그놈과 붙어먹을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딸을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한동안 연락해서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진짜 사랑은 저였다며 한심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술 먹고 전화까지 걸어서 귀찮아 죽는 줄 알았네요. 이만하면 그 여자는 전 남편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상한 성향의 부류가 아닐까 싶네요. 부디 딸만큼은 귀하고 예쁘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스친 인연이었지만 한때는 친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각별한 아이였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 뒤로는 제 인생이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일도 잘 풀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서 소중한 인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고 나니 제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분들께 감사함을 보답하며 살다 보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혼도 있고 미혼도 있고 돌싱도 있듯이 돌돌싱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네요. 앞으로도 제 인생 잘 케어하며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사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